개인 투자자들이 국회 앞에 근조화환을 세운 그 2달 동안 누군가는 1,2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난 5월 27일 국내 증시에 낯선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하나의 종목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었습니다. 이른바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리고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까지 총 16개였습니다. 하루에 본주가 10% 오르면 이 상품은 20%를 노립니다. 물론 반대로 떨어질 때도 2배로 떨어집니다. 출시 직후부터 거래는 폭발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고팔고 다시 사고팔고 회전율이 극단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달여가 지난 뒤 숫자가 공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내용입니다. 5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래소와 증권사가 챙긴 수수료는 약 1,17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먼저 증권사입니다. 위탁매매 수수료로만 893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는 수수료 면제나 할인 이벤트를 했습니다. 즉 실제 수익은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거래소입니다. 거래 청산결제 수수료로 279억 1,100만 원을 거뒀습니다. 총 45거래일 하루 평균 약 6억 2천만 원입니다. 거래가 몰린 날에는 하루 수익이 10억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품을 사려면 먼저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에도 돈이 흘러갔습니다. 7월 말 기준 신청자는 79만 9,435명, 수료자는 74만 3,760명이었습니다. 건당 수강료 4,000원, 단순 계산으로 약 32억 원 규모입니다. 위험을 알리기 위한 관문조차 수익이 된 구조였던 셈입니다. 금감원장은 지난 6월 상품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본다는 우려였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요건을 조였습니다. 기본 예탁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예탁금으로 인정되는 자산도 현금 주식 채권에서 현금만으로 좁혔습니다. 사전교육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투자금액의 20% 수준으로 개인별 한도를 두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자료를 공개한 박성훈 의원은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고위험에 노출되는 동안 거래소가 시장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국내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시기 해외 주식 쪽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올해 2분기 서학개미들은 해외 주식을 대거 팔았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7억 7,574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1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5월 말까지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증권사 수입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주요 9개 증권사의 2분기 해외 주식 수수료 수입은 9,432억 원이었습니다. 1분기 5,868억 원보다 60% 넘게 늘어난 이 부문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전체 증권사로 넓혀보면 1조 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팔든 사든 거래대금 자체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 거래대금은 1,492억 달러에서 1,705억 달러로 12.5% 늘었습니다. 수수료는 방향을 묻지 않습니다. 움직임만 있으면 쌓입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위험을 지고 누가 확실하게 돈을 벌었는가? 개인은 2배의 변동성을 감당하며 손익을 오갔습니다. 그 사이 거래를 중개하고 관리하는 쪽은 오르든 내리든 수수료를 쌓았습니다. 제도는 뒤늦게 조여졌지만 이미 지나간 2달의 청구서는 남았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누군가의 손실이자 누군가의 안정적인 수익이었습니다. 이런 구조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이 채널에서는 돈의 흐름을 숫자로 짚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